원수를 사랑한 대감과 청지기. 한양에 있는 판서대감 집에 한 청년이 찾아와 고아라서 머물 곳이 필요하다며 청지기로 일하게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청지기는 양반집의 수청방에 있으면서 여러 가지 자비를 맡아보고 시중 드는 사람을 이루는 호칭입니다. 대감이 보니 청년의 기색에서 영리함이 느껴지기에 허락했습니다. 할 일이 많을 테니 눈치껏 일하거라. 고맙습니다. 성심을 다해 일하겠습니다. 하루는 대감이 청지기에게 말했습니다. 진현이 필요하니 하나 사오거라. 진현은 중국의 문인 한유가 목을 의인화하여 부른 데서 유래한 목을 달리 이르는 말입니다. 청지기가 진현이 뭐냐고 묻지 않고 목을 대령하자 대감이 의아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진현이 먹인지 내가 얻지 않으냐? 대감께서 하시는 말씀을 우연히 주워들어 알게 됐습니다. 대감이 몇 차례 일을 시켜보니 청년은 일머리를 파악하는 능력이 뛰어나고 장깨를 부리지 않았으며 성실한 면모를 보였습니다. 영특한 데다 충실하니 그놈 참 쓸만하구나. 믿음이 생긴 대감은 청지기를 아들이나 조카와 다름없이 아끼고 대해주었으며 언젠가부터는 밤낮으로 자신의 곁에 두었습니다. 청지기는 그만큼 눈치가 빨랐고 할 일의 요령을 재빨리 파악했습니다. 청지기는 대감이 부르면 언제든 달려갈 수 있도록 늘 주변에 있었습니다. 청지기는 대감이 잠든 걸 확인한 후에야 자기 방으로 돌아갔고 대감이 일어나기 전에 밖에서 대령했습니다. 심지어 대감이 마음이 답답해서 제대로 잠을 이루지 못한 밤에는 어떻게 알았는지 청지기가 밖에서 심부름 시킬 일 있으시냐고 물을 정도였습니다. 시원한 물이라도 한 잔 갖다 드릴갑쇼. 아니다. 괜찮느니라. 이렇듯 청지기가 대감의 상태를 꿰뚫고 수발함으로 대감은 청지기를 수족처럼 생각했습니다. 어느 날 대감이 자다가 이상한 느낌이 들어 잠에서 깨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슥슥 소리가 들리기에 대감이 자리에서 일어나 소리가 나는 병풍 너머를 슬며시 살펴봤더니 놀랍게도 청지기가 칼을 갈며 앞으로 지르는 동작을 반복해서 연습하고 있었습니다. 대감은 어리둥절해하면서 기이하게 생각했습니다. 저 아이가 야심한 시각에 대체 뭘 하려는 걸까? 대감은 일단 한쪽 벽에 기대어 동정을 살폈습니다. 잠시 후 청지기는 병풍을 열어젖히더니 빠른 동작으로 이불에 누워있는 사람의 가슴에 해당하는 부위를 찔렀습니다. 그야말로 전광석화처럼 순식간에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그러더니 청지기는 다시 병풍을 닫고 울면서 눈물을 쏟았습니다. 청지기는 행여 밖으로 소리가 새어나갈까봐 자신의 입을 틀어막은 채 비 내리듯 오열했습니다. 알 수 없는 상황에서 대감은 다시 자리에 앉으며 청지기를 불러 물었습니다. 내가 왜 거기서 울고 있는 것이냐? 그 말에 청지기가 울음을 그치고 병풍을 제치며 대감의 생사 여부를 확인했습니다. 어둠에 익숙해진 눈이라 앉아있는 대감이 보이자 청지기는 급히 엎드려 말했습니다.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대감은 침착한 태도로 조용히 물었습니다. 방금 벌어진 일은 무엇이더냐? 두려워 말고 숨김없이 말하거라. 자신이 죽였다고 판단한 대감이 버젓이 살아서 질문을 던지자 청지기는 솔직히 아뢰었습니다. 소인은 함경도 아무고을 사람입니다. 소인의 아비가 예전에 대감의 손에 죽었는데 사실은 죄가 없었습니다. 청지기의 뜻밖 고백에 대감은 크게 놀란 얼굴로 확인했습니다. 그렇다면 너는 아무개 아전의 아들이란 말이냐? 그렇사옵니다. 그래서 소인은 반드시 원수를 갚고자 대감의 문화로 들어와서 몸을 의탁하고 신뢰를 쌓으면서 호시탐탐 기회를 엿보았습니다. 그동안 해칠 기회가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대감님으로부터 총애를 과분하게 입어서 몇 차례 망설이는 가운데 세월이 지나갔습니다.
청지기의 말에 대감이 잠시 허공을 쳐다봤습니다. 대감은 오래전 함경도 관찰사를 지낸 시절에 일처리를 잘못한 아전 한 명을 다스리다 죽게 한 일을 떠올렸습니다. 한번 크게 혼내주고 반성하게끔 하려 했으나 그때 장독 후유증으로 아전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아전의 아들이 장성하여 복수하고자 정체를 숨기고 찾아왔다니 참으로 놀랍고 마음 착잡해지는 일이었습니다. 잠깐의 침묵 후 청지기가 이어 말했습니다. 이제 생각해보니 세월이 점점 흐를수록 대감님과의 정은 더 깊어지고 그렇다고 아비의 원수를 갚지 않을 수는 없었습니다. 하여 더는 미룰 수 없기에 자식으로서의 도리를 다하고자 아울러 대감께 받은 은혜와 인정을 눈 딱 감고 확실히 끊어버리고자 이런 흉악한 일을 저질렀습니다. 청지기의 자백을 들은 대감이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너는 정말로 효자로구나. 하지만 사람이 죽고 사는 것은 하늘에 달려있지 사람의 뜻대로 되는 일이 아니다. 너의 아비가 죽어서는 안 되었는데 죽었음도 천명이고 내가 반드시 죽어야 하는데 죽지 않았음도 천명이니라. 내가 너의 아비를 본시 죽이려 하지 않았으나 너의 아비가 죽었음은 우연한 일이며 내가 반드시 나를 죽이려 했으나 내가 죽지 않았음도 우연한 일이다. 그러면서 대감은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너는 이미 지극한 효심을 펼쳐 보였거니와 천명을 어찌하겠느냐? 이제부터 다시 마음을 허락하여 서로 아껴 은혜와 의리를 다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너와 나, 우리가 입 밖으로 내지 않는다면 누가 이 일을 알겠느냐? 청지기는 가무하여 답했습니다. 군부대로 하겠습니다. 대감님의 은혜가 커서 소인도 인연을 끊고 발길을 돌리지 못하겠습니다. 청지기가 자기 방으로 돌아갔고 대감은 아침에 일어난 뒤 아무 일 없었던 듯 평소처럼 청지기를 대했습니다. 그리고 변함없이 모든 일을 청지기에게 맡겼습니다. 이 일화의 주인공은 조선 중기 문신 권진이라고 전합니다. 권진은 광해군 때 함경도 관찰사와 한성 판윤을 역임했으며 1623년 병조 판서가 됐는데 권신 이이첨에게 아부하지 않아 여러 차례 탄핵을 받았습니다. 권진은 인조반정이 일어나 고관 대신들이 다투어 도주했을 때 홀로 김유의 추천을 받고 조정에 불려가서 대궐을 호위하여 공을 세웠습니다. 그러나 권진의 유능함을 질시하는 반정 공신들의 무고로 경상도 양산에 유배됐습니다. 이때 청지기가 따라가서 곁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권진은 반란죄 무고로 1624년 2월 18일 참형당했고 4월 13일 고향 선산에 묻혔습니다. 모시던 권진 대감이 이처럼 비극적으로 생을 마감하자 청지기는 친아버지가 세상을 떠난 듯 몹시 슬퍼했으며 무덤 아래에 여막을 짓고 3년 내내 무덤을 돌보며 중심으로 주인을 기렸습니다. 누군가 친아들도 아닌데 3년 여막살이하는 이유를 묻자 청지기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대감님은 저를 아들처럼 진정으로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에 비하면 제가 하는 일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좋아요 및 구독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고맙습니다.